예, 앞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어서 김동섭의 인사이드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제 정말 이런 일을 망연자실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 2만선 회복했고요. 국내 증시 비교적 강하게 반등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일단 시장 예상보다 한 200포인트 정도 더 내려와서 여러분들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제 이틀 빠진 거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어제 빠진 것은 스탁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비율이요 거의 120%고요. 증권사는 140%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증권사는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스탁론이 어저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많이 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안 빠졌죠. 어제 시간의 선물이요. S&P가 4.4%, 나스닥이 3.7% 빠져 있었는데 결국은 다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음모론적 접근을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위너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재정 투입이었습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죠. 근데 그냥 주가를 끌어내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미국이 정말 호들갑을 엄청 떨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이 우한을 폐쇄했을 때, 봉쇄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 1,400만 명이 사는 곳을 얼마 발병도 안 됐는데 막았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한이 시작될 거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요. 몇 명 그 확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호들갑을 떱니다. 금리 0.5, 0.75, 그 다음에 1조 달러 막 난리를 법석을 칩니다. 물론 어저께 뉴욕에서 확진자가 1,800명이 나온 건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하락시킬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 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움직이니까요. 상어급에 해당되는 선진국은 다 무너지죠. 우리나라는 상어도 안 되죠. 고등어 정도 될라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이제부터 롱포로 가져가야 됩니다. 롱포로 가져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선거 전까지요. 다시 정고점을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선거 전까지면 12월이니까요. 좀 더 12월까지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내려가면 트럼프는 재선이 없습니다.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풀면 뭐합니까? 주가 회복되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이 다 갉아먹는데요. 결국은 지금부터는 롱포가 시작될 거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한 대 맞은 거죠. 크게 한 대 맞았고 그것이 외국인들이 움직였는데 그저께 어저께 하락은 기관의 작품이었죠. 왜 기관의 작품이냐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 기관이 9,500개를 동시보고가에 매도해서 선물을 매도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받았죠. 외국인들의 퇴로를 열어줘서 상승으로 끊어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 9,500개 매도 치면 만약에 반등 오면 기관은 또 손해나는데요. 한 번 더 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 그걸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 밑에서 다시 받아 올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테러를 여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어제는 피해갈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있던 신용 다 줄었고요. 외국인 오늘 선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요. 23,000개 넘게 매수했습니다. 23,000개가 아니죠. 어저께 6,980개 매수했으니까 거의 3만 개를 했습니다. 3만 개. 그러면 3일 만에 3만 개를 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저께 장 무렵, 야간에, 그리고 어저께 장 무렵 6,800개 샀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시국은 바뀌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올라갈 방법밖에 없는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미국 장 보면요. 지금 미국 차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내려가는 추세도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3차 하락이 있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제한돼 있어요. 갇혀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려버리면요. 지지력이 없습니다. 지지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도할 거라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어차피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국만 살면 다른 나라 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그의 마인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빼야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올라가면서 나만이 미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관심 포인트를 가져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재선에 성공하고 싶다. 전 재선 성공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은 의도된 하락일 거다. 음모에 의한 의도된 하락일 거라는 저는 개인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통화스와프를 보면요. 과거에 통화스왑을 하면서 원달러가 고점에서 100원 넘게 빠졌던 걸 기억합니다. 주가도 그냥 순식간에 10몇 % 올랐고요. 미국과 우리가 관계가 좀 요즘 여상하잖아요. 근데 통화스왑을 600억% 해버렸습니다. 밤에. 일단 부비로 언덕이 생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통화스왑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8,400억 불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지난번에 학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서 좀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600억 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율이 빠지죠. 환율이 어저께 얼마까지 갔냐? 그러면 통화스왑을 보면서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안정될 거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근심을 좀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일 봐야 될 게 환율입니다. 제가 3파 하락이 있을 거다 반등 중 그랬는데 지금 이제 3파 하락은 전 생각 안 합니다.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실수한 것이 뭐였냐면 원달러가 1210원을 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3파 하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한 1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가 1450이었죠. 1450은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빼지면 900까지 갑니다. 그거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1450은. 그걸 깨면 우리나라는 붕괴입니다. 왜냐? 원달러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일봉이었어요. 일봉을 잠깐 볼까요? 원달러 일봉을 보시면 추세의 연장선에요. 저스트에 갔다 왔어요. 사실 후행스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신경을 안 썼어요. 연장선은 신경을 전혀 안 해 생각을 안 했는데 가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목표치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는 안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위험 자산으로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은 뭐 어때죠? 완전히 치고 내려왔죠. 그렇죠? 고점이 얼마입니까? 1296원이었는데 현재 1259원. 그러면은 얼마죠? 약 30원 얼마 정도 차이 나죠. 그게 내려온 거예요. 장중에. 어젯밤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얼마로 가야 되죠? 2% 상승은 거짓말인 거죠. 적어도 어저께 하락분은 다 회복시켜야죠. 거의.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올리지 않는다면 월요일을 타켓으로 정한 것일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선물에 3,400억을 매수하죠. 근데 수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다 매수입니다. 프로그램도 매수, 그냥 매수입니다.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점에서 쇼핑한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수급은 그게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오랜 기간 깊게 하락했잖아요. 이 자리가 언제냐면 봤더니요. 2010년 자리입니다. 2010년에 이 가격이 있습니다. 890에서 오르면서. 그래서 2010년부터 누적을 한번 봤어요. 누적을 봤더니요. 이런 차트가 나오네요. 이 오른쪽 걸 좀 화면을 잡아주시면 검은색 선이 주가가 여기에요. 이 자리는요. 기관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로 따지면 외국인들 판 게 없어요. 예, 누적으로 보면 판 게 없습니다. 파란색 선이거든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포를 줬지만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고 롱포로 우리나라가 얼마까지 가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저는
2,500까지 볼 거라고 예상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롱포란 롱 포지션을 얘기하실 겁니다. 매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좋은 시각들을 이 시간에 많이 저도 들어서 좋고 여러분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공감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적인 3차적인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